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친구,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오늘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쓴 한 통의 편지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을 사귀되 세 가지를 경계하라.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솔직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감추어라. 때로는 낮추어라. 때로는 못 본 척하라.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우정입니까? 하지만 70평생을 살아오며 하나둘 친구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이것은 절제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이입니다. 진짜 친구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사이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말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숨기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친절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어려움을 쏟아내지 마라. 정약용 선생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벗을 만나거든 근심을 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이 무겁거늘 어찌 남의 짐까지 짊어지겠는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그 긴 세월을 견뎌야 했던 선생께서 역설적이게도 어려움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친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 요즘 자식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깜짝 놀랐어. 나이 먹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친구가 들어줍니다. 공감해 줍니다. 나도 그래 하며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만날 때마다 한숨과 하소연만 가득하다면? 저에게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가 맞습니다. 30년 지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만나면 30분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니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연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걱정이야. 건강검진 받았는데 여기저기 이상이래. 처음엔 제가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기 싫었습니다. 또 무슨 힘든 이야기일까?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뜸해졌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문자로만 안부를 묻습니다. 힘들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친구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친구야, 나 정말 힘들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의 레퍼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나기 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밝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가자. 오늘은 친구가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자. 오늘은 친구에게 에너지를 주고 오자. 힘든 이야기는 30%, 밝은 이야기는 70%. 이것이 우정을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두 번째, 나의 성공을 뽐내지 마라. 선생은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벗을 만나거든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높고 낮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다. 강진의 초가집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그럼에도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신 선생께서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손주가 특목고에 합격했다니까? 우리는 요즘 매일 골프장 다녀. 건강 관리해야지. 아파트 한 채 더 장만했어. 세를 줄까 싶어. 우리 부부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 말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적이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친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여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 계속 성공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친구는 웃으며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나는 뭐 한 거지? 하며 자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전화를 받기가 무거워질 것입니다. 제 동네에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자식들도 다들 훌륭하게 컸습니다. 모임에 나오시면 항상 성공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딸 녀석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이번에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더 샀어요.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들 바쁜가 봐. 연락해도 안 받아. 친구들이 바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지친 겁니다. 자꾸 비교당하는 것에 지친 겁니다. 반대로 정말 멋진 분이 계십니다. 최 선생님,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별로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다들 고생하시는데 저만 잘났다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친구들의 작은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과 있으면 내가 초라하지 않아.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겸손은 친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선생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벗의 허물을 보았거든 가슴에 묻어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된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너 건망증 심한 것 같아. 아까 그 얘기 벌써 세 번째야. 얼굴색이 안 좋은데 병원은 갔어? 요즘 돈 쓰는 거 보니까 좀 어려운가 봐. 보청기 해야 하는 거 아냐? 자꾸 대묻잖아. 선의입니다.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칼에 찔립니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밤마다 걱정합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쉽니다. 그런데 가장 편해야 할 친구 앞에서까지 그 부족함을 지적당한다면 나는 이 친구 앞에서도 늙고 병든 사람이구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얼마 전 이 선생이라는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친구 모임에 안 나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나이 든 모습만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귀 안 들려? 깜빡했어?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런 말 들으면 집에 와서 거울 보기가 싫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라고 생각한 그 말들이 친구에게는 선고였던 겁니다. 너는 이제 늙었다는 선고. 너는 이제 쇠약해졌다는 선고. 너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선고. 진짜 친구는 모른 척 해줍니다. 같은 말을 3번 들어도 처음 듣는 척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눈치채지 못한 척합니다. 귀가 잘 안 들려도 자연스럽게 크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친구의 약점을 감싸는 것,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친구가 나 앞에서만큼은 당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리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동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친구 만나기 전 3가지 질문. 휴대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하기 전 이 3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1. 오늘 나는 하소연만 늘어놓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루 미루십시오. 마음을 추스르고 만나십시오. 2. 오늘 나는 자랑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3. 오늘 나는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냥 들어만 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3가지 실천. 1. 경청의 비율 말하기 40%, 듣기 60%. 친구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물어주십시오. 2. 칭찬의 습관. 너는 참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다니 멋지다. 작은 칭찬 하나가 친구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듭니다. 3. 침묵의 용기. 친구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친구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복귀하기. 만남이 끝나고 집에 오면 잠시 조용히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나는 친구를 편하게 해줬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이런 성찰이 여러분을 더 좋은 친구로 만들어 줍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젊음도 갔고, 치기도 내려놨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친구를 그리워하며 쓰신 그 편지. 200년이 지난 지금 그 편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대할 때는 조심하라. 그대의 솔직함이 친구를 떠나보낼 수 있다.
그대의 배려가 친구를 평생 머물게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소연이 아니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십시오. 지적이 아니라 만나서 반가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늙어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모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친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